디퓨전 모델 첫 번째, 논문 이해 시작하기입니다. 한 3년 전부터 생성 모델, 특히 이미지 쪽은 DDPM, 디퓨전 얘기가 많이 나오죠. 노이즈가 마르코브 체인으로 추가되는 과정이 포워드 프로세스고 반대인 리버스 프로세스를 뉴럴넷이 학습한다. 이런 설명은 찾아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도 디퓨전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해야 할 때나 연구를 하려면요, 이 정도 설명으론 부족하고 수식을 잘 설명하거나 코드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공부한답시고 DDPM 기본 논문을 보면은요, 바로 현기증이 올라옵니다. 저도 그랬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일 대표적인 현기증 중에 하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딥러닝 논문을 볼 때 가장 친절한 논문이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로스랑 학습 방법 그리고 인퍼런스 방법을요, 건방지게 어려운 지식 자랑 안 하고 바로 보여주는 논문이 친절한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디퓨전 논문은 그런 점에서는 꽤 친절한 편입니다. 일단 처음에 나오는 이 수식, 이게 바로 본론인데요. VA 논문 같은 경우엔 앞에서 어려운 수식으로 최면을 걸어서 뒤로 가기를 누르게 만들죠. 그런데 디퓨전은 곧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디퓨전으로 갑니다. 노이지해지는 프로세스 Q, 노이즈를 걷어내는 프로세스 P, 이렇게 두 개를 먼저 보여줍니다. 친절하게 P에다가는 세타도 넣어서 수식 1에 P가 뉴럴넷이라는 것까지 알려줍니다. 수식 1에 뮤랑 시그마에 세타가 있으니까 뮤랑 시그마를 예측하는 거구나 하고 짐작할 수 있는데요. VA 공부를 해보신 분이면 뮤랑 시그마를 예측한다는 개념이 좀 익숙하실 겁니다. 그리고는 또 친절하게 바로 넘어가서 로스, 네거티브 로그라이클리후드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로스 수식을 보면 좀 위화감이 듭니다. VA에서 본 거랑 비슷한 것 같긴 하지만요, XT랑 XT-1 위치가 반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래도 학습시킬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생각해보면 Q는 포워드 프로세스, 즉 노이즈화 되어가는 과정인데요. 그런데 P가 Q를 배우면 노이즈를 걷어내지 않고 오히려 노이지해지는 프로세스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뭔가 의심되는 채로 4번 수식을 보면 이거는 로스랑 관련된 수식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넘어가서 수식 5를 보니까 다시 로스 얘기를 해줍니다. 뭔가 3에서 찝찝한 부분을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희망이 드는데요. 하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여기서는 갑자기 Q가 XT에 대한 수식이 아니라요, Q가 XT-1에 대한 수식 확률 분포로 이 XT랑 XT-1의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참으로 비겁한 행동이 아닐 수 없죠. 그래도 다행인 건 어펜딕스에 이렇게 가는 과정을 표현해 놨는데요, 글로는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사실 수식 이해를 할 때는요, 저자 지식이나 뽐내고 우리는 이해도 못할 글들이 중간중간에 함정으로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게 낫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Q에서 XT-1이랑 XT 자리가 바뀌는 거,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래도 어디 가서 잘난 척을 하려면 전체를 다 설명하면서요, 특히 여기가 중요하다라고 해야 좀 더 고수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고수 같아 보이게 전체 다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작 전에 이 수식 전개를 이해할 때 발음하기도 어려운 어떤 폴란드 수학자의 뜬금없는 어쩌고저쩌고 정리, 이런 건 몰라도 되는데요, 두 가지는 아셔야 합니다. 베이지안 룰 공식, 확률 통계 시간에 학기 초반에 배우셨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마르코프 체인의 성질, XT의 확률은 과거 상태 XT-1, XT-2 이런 것들 중에서요, 바로 직전 상태인 XT-1이 주어지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독립이라는 점, 이렇게 베이지안 룰, 마르코프 체인의 성질, 이 두 개는 아셔야 합니다. 이제 로스 수식 전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3번 수식은 어펜딕스 18번 수식입니다. 19번 수식으로 가는 건 합 시그마에서 t가 1 이상인걸요, t가 1보다 크다 로 바꾸면서 t가 1인 케이스를 밖으로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Q 안에서 XT-1이랑 XT가 바뀌는 여기 있죠, 20번 수식이 되는 여기가 핵심입니다. 이거 잘 보면 나머지는 하나도 안 바뀌고요, 여기 이 Q 분모가 이 세 가지 텀으로 갈라집니다. 이 핵심 부분을 좀 자세히 볼게요. 일단 QXT 기분 XT-1은
마르코프 체인인데요. 아까 말했듯이 xt의 확률은 xt-1이 주어지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인디펜던트해서요. qxt 기분 xt-1, x0는 qxt 기분 xt-1로 줄여집니다. 이걸 역으로 이용해서 qxt 기분 xt-1는 qxt 기분 xt-1, x0 이렇게 쓸 겁니다. 그리고 베이지안 룰을 써서요. 이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를 두 개의 텀으로 늘립니다. 그 다음에는요. 1을 곱하는 셈인 q분의 q 잡기수를 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베이지안 룰의 분자랑 q분의 q 잡기술의 분모를 다시 베이지안 룰로 합치면은요, 결과적으로 q의 xt 기분 xt-1은 qxt-1 기분 xt, x0 곱하기 qxt-1, x0 분의 qxt, x0가 돼서요, 19번 수식의 분모에 이걸 대입하면 20번 수식이 만들어집니다. 다음에 21번 수식이 되는 것도 중간 과정이 꽤 생략돼서 이게 뭔가 싶을 수 있는데요. 일단 20번 수식에서 시그마 로그의 내부 두 번째 분수를 밖으로 뺄게요. 로그라서 합으로 빼는데 밖이 음수였으니까 마이너스로 갈라집니다. 그러고는 이제 갈라져 나온 이 두 번째 시그마를 다 풀면은요, t에다가 2부터 라지 t까지 대입한 로그 합들이 됩니다. 이거를 로그 내부 곱으로 바꿔서요, 분자 분모에 겹치는 걸 다 약분해서 지웁니다. 이거 고등학교 수학 시간 때 풀어봤던 패턴이죠. 그러면 이제 남는 게 분모 분자 각각 라지 t1 끝 부분이 남는데요. 분자를 잘 보면 아까 시그마 t는 1에서 따로 빼놨던 분모랑 약분돼서 사라지고요. 라지 t 분모는 앞으로 보내서 결국 21번 수식이 완성됩니다. 이거를 20번 식에서 바로 뛰기엔 좀 무책임하긴 하지만요. 그래도 시그마를 풀어서 차근차근 잘 계산해보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앞에 두 텀은 KL 다이버전스가 돼서요. 결과적으로 22번 식은 초반에 은근슬쩍 t-1이랑 t를 바꿔놓은 것 같았던 수식 5번 수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는 로스 수식은 이해를 했는데요. 이게 코드에서 어떻게 반영될지는 아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로스 수식으로 뉴럴넷을 어떻게 학습시키면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디퓨전 모델 시리즈 두 번째, 모델의 역할 편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디퓨전의 로스를 구하는 수식의 험난한 과정을 알아봤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디퓨전에서 뉴럴넷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영상에 디퓨전 로스 수식 5, 이게 수식 3에서 어떻게 도출되는지 알아봤었죠. 그래서 수식 5로 학습하면 된다는 건 알았는데요. 이제 여기 P가 닮아야 할 확률 분포 Q의 Q가 뭔지 알아야 합니다. 수식 5 아래에서 닮아야 할 확률 분포 Q가 뭔지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거 트랙터블 하다면서 그냥 6, 7을 띡 줍니다. 그런데 6은 가우시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수식 7이 진짜 무시무시하죠. 이걸 도출하는 방법은 이 블로그에 잘 나와 있습니다. xt-1에 대한 2차식을 완전 제곱식, 근데 완전 제곱식이라는 용어 되게 오랜만에 말하네요. 아무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가우시안 수식에서 익스포넨셜 안에 곱하는 개수가 표준 편차, 완전 제곱식 안에 빼는 값이 평균임을 써서 뮤랑 베타를 구합니다. 여기서는 qxt-1 기분 xt, x0를 이 세 텀으로 바꾸는 과정만 짧게 볼게요. 알아야 할 건 두 가지, 마르코브 체인의 성질이랑요, 베이지안 룰만 아시면 됩니다. 베이지안 룰로 qxt, x0 분의 qxt-1, xt, x0로 바꾸고요. 그 뒤엔 q분의 q 잡기술인데 이 q는 qxt-1, x0를 분자 분모에 곱합니다. 이러고 q분의 q 잡기술의 분모랑 앞에 분수의 분자를 묶어서요, 베이지안 룰을 한 번 더 씁니다. 그러면 이건 qxt 기분 xt-1, x0가 됩니다. 여기서 마르코프 체인의 성질을 써서요, xt의 수식인데 xt-1이 주어져 있으니까 x0에는 독립이라 없애고 qxt 기분 xt-1이 됩니다. 이제 나머지 분자 분모 두 개, 여기다가는 또 q분의 q 잡기술을 쓸 건데요. qx0를 분자 분모에 곱합니다. 그러면 분모
qxt, x0는 분자 qx0랑 분자 qxt-1, x0는 분모 qx0랑 이렇게 두 번 베이지안 룰을 해서요. 이 블로그에 이 세 가지 텀이 완성됐고 각 텀은 논문의 수식 2랑 4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를 보고 뮤랑 베타를 구해서 7번 수식을 구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우시안의 KL 다이버전스는 평균은 서로 같아지는 형태가 되니까요. 수식 5에 LT-1은 수식 8이 됩니다. 그래서 이 8번 수식의 의미는요. 뉴럴넷에는 이미지 X0에다가 T 스텝만큼 노이즈 먹인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아서요. 그러면 그 출력은 뭐랑 같아지도록 학습하냐면요. Q 입장에서 X0에다가 T-1만큼 노이즈 먹인 이미지랑 같아지도록 학습시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수식 9, 10, 11, 12는요. 8번 수식이랑 같은 수식입니다. X0에다가 노이즈를 어쩌고저쩌고 더해서 XT를 만들고 X0랑 XT를 같이 써서 또 어쩌고저쩌고 해서 XT가 입력일 때 정답 XT-1을 구하죠. 이 과정이 산수적으로는 좀 귀찮아서요. 핵심만 남긴 게 10번, 11번, 그리고 12번 수식입니다. 이거랑 비슷한 예시는 이건데요. 예를 들어서 A랑 B랑 카페 가서 N방에서 A가 B한테 4,500원 줘야 되고 A랑 B랑 그 뒤에 밥 먹고 또 N방에서 B가 A한테 9,000원 줘야 되고 그 뒤에 또 카페 가서 카페 간 거 N방에서 A가 B한테 4,000원 줘야 되고 이거를 굳이 하나하나 주고받지 않고 A가 B한테 8,500원, B가 A한테 9,000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B가 A한테 500원만 준다. 이런 식으로 제일 필요한 핵심만 남긴 겁니다. 어차피 XT는 X0랑 노이즈랑 어쩌고저쩌고 한 거라서요. 중간 과정인 XT는 X0랑 노이즈로 바꿔서 없앤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원래는 뉴럴넷이 하는 역할이 XT가 들어왔을 때 아주 약간 노이즈를 걷어낸 XT-1을 찾는 거였는데요. 이걸 살짝 바꾸면 이 말이랑 같습니다. 노이즈를 한 스텝 걷어낸 XT-1을 찾는다는 말은 걷어낼 노이즈를 예측한다라는 말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8번 수식에서는요. 뉴럴넷이 평균 뮤였는데요. 수식 12에서는 뉴럴넷이 입실론 노이즈입니다. 글자는 달라도 결국 T에서 T-1로 갈 노이즈를 걷어내는 과정이라는 점은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까지가 디퓨전 로스로 보는 뉴럴넷의 역할인데요. 하나 남은 건 수식 5입니다. 여기 설명은 이미지를 0에서 255까지의 정수로 픽셀 값을 나타낼 때요. 마지막 로스는 정수가 돼야 돼서 확률적으로 이렇게 로스를 짜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뒤에 글을 보면 굳이 꼭 이런 식으로 t가 1이 아닐 때랑 t가 1에서 0으로 갈 때랑 나눠서 로스를 학습시킬 필요는 없고 그냥 t에서 t-1로 갈 때 쓴 거 여기다가도 똑같이 t는 1을 대입해서 쓰면 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디퓨전에서 뉴럴넷이 하는 역할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디퓨전을 학습시키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델 시리즈 세 번째 학습 방식 편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설명한 DDPM, 디퓨전 모델에 대한 설명은요.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데이터가 아주 조금씩 노이지해지는 과정을 보고요. 수학적으로 모델링된 그 역과정을 학습하는 게 디퓨전 모델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코드로는 디퓨전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디퓨전 모델 코드가 갖고 있는 특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알파, 베타와 관련된 개수들입니다. 토익 example에서는 이 알파, 베타들을 그냥 변수로 선언한 경우가 많고요. 좀 진지한 코드들에서는 고수 같아 보이려고 클래스 안에서 self.register 버퍼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별건 아니고요. 인스턴스 변수에 값을 추가하는 겁니다. 굳이 인스턴스 변수 선언으로 안 쓰고요. 레지스터 버퍼를 쓰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고수 같아 보이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는 스테이트 딕트 때문입니다. 모델, 저장, 불러오기 때 스테이트 딕트를 쓰죠. 그냥 인스턴스 변수로 선언하면 스테이트 딕트에 포함이 안 되는데요. 레지스터 버퍼를 썼으면 스테이트 딕트에 포함이 돼서 모델 저장이나 불러오기 때 이 값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베타랑 알파 어쩌고들을 좀 더 자세히 볼게요. 디퓨전 논문에서 라지 t는 1000으로 두고요. 스몰 t는 0에서 t까지에 걸쳐서 베타는
0.0001에서 0.02까지 올라갑니다. 알파는 1-베타고요. 그리고 알파반은 퀼프로드 누적 곱입니다. 1에서 뺀 거랑 루트 씌운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각각 적당한 변수명에 대응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디퓨전 모델 코드의 두 번째 특징은 학습 코드에 있는데요. 코드를 보다 보면 중간중간에 extract라는 게 계속 나오죠. 이게 아주 건방집니다. 토치점 gather를 하고 무슨 reshape로 서커스를 해제키죠. 다른 GitHub에서는 gather and expand라는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함수가 필요한 이유는요. 미니 배치랑 비슷합니다. 모델이 학습하는 건 데이터셋 모든 데이터 각각마다 스몰 t는 0에서 라지 t까지 이 모든 스몰 t 각각에 대해서요. 데이터랑 노이즈랑 더한 것에서 모델이 노이즈만 걷어내야 합니다. 미니 배치를 쓰는 건요. 데이터셋 전체를 한 방에 학습할 수가 없어서 쓰죠. 스몰 t는 0에서 라지 t에 대해서도 메모리 때문에 이 전체 라지 t에 대해서 한 방에 학습할 수가 없어서요. 랜덤으로 t를 몇 개 고릅니다. 이렇게 몇 개 골라낸 t에 대해서요. 학습에 필요한 알파 어쩌고저쩌고의 t에서의 값을 꺼내주는 게 extract 함수입니다. 여기서 reshape로 서커스를 하는 이유는 shape 디멘전이 2개 필요할 수도 있고 3개 필요할 수도 있고 4개 필요할 수도 있어서요. 필요한 디멘전에 맞게 디멘전을 늘려주는 역할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딥러닝 학습 코드랑 비슷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모델의 역할은 데이터와 노이즈가 합쳐져 있는 그런 입력이 들어왔을 때 노이즈나 데이터만 걷어내도록 학습을 합니다. DDPM 코드를 좀 자세히 보시거나 디버깅이 필요하실 때는요. 논문을 켜놓으시고 트레인이나 인퍼런스에 필요한 개수가 알맞게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디퓨전 모델 고수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